안녕하세요.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입니다.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초급, 중급 내용은 수능 대비 중국어 HSK 시험 1급에서 5급까지도 시험을 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은 당연히 HSK 6급 시험을 대비해 시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우실 주단발의 쉬운 초급 중국어는 주단발의 쉬운 초급 문법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지금 배우실 초급 중국어는 전체 1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단발의 쉬운 초급 중국어 제1과 시작해 볼까요? 제1과 내 친구 중국 소개하기입니다. 국가명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 그쵸? 근데 이것은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표현하죠. 수도는 북경, 중국어로는 베이징이라고 하죠.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게 되시면 여기 있죠. 이것이 오성홍기입니다. 중국의 면적은 9억 6천만 헥타르가 넘는 아주 큰 면적이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입니다. 민족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족은 전체 인구 비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어요. 55개의 소수민족은 약 9%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족이 훨씬 많다는 걸요. 10명 중에 9명은 한족이고 1명은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행정구역 볼게요. 22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무슨 도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중국은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22개의 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북경, 천진, 상해, 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소수민족 자치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내몽고 자치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내몽고 자치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서장족 자치구는 여기에요. 서장 자치구는 티벳이죠. 여기가 그 자치구입니다. 영화해족 자치구는 여기 조그만 있죠. 연보라 여기가 영화해족 자치구입니다. 5번째 신광 위구르 자치구는요. 여기입니다. 이 자치구는 그나마 소수민족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치구를 설립해서 소수민족을 생각해서 특혜가 많은 곳이겠죠. 이 자치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2개의 특별 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홍콩, 여기가 마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개의 도시는 다른 나라에 뺏겼다가 얼마 동안 기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게 돌려준 곳이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1997년에 돌려받았고 마카오는 1999년에 돌려받았어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중국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어서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어는 중국에서 한어라고 불린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거든요. 그중 전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한족이에요. 그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한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유, 한어, 이 한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중국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어라고 그러지 한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어.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한어거든요. 한국은 한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중국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어라는 표현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한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중국어의 한자는 간체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이 글자가 중국이라는 한자예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한자도 중국이에요. 어느 것이 더 간단하게 보이죠? 맞아요. 간체자예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이 간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체자, 이렇게 생긴 한자를 번체자라고 해요. 그러면 번체자는 누가 쓰냐? 여러분 대만 아시죠? 대만이 아직도 이 번체자를 사용하고 지금 중국은 이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중국어는 간체자로 쓴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자를 어떻게 소리내어 읽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배워볼게요. 이 앞에 있는 한자를 우리는 하오라고 읽습니다. 이 부분이 성모 부분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운모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성모가 뭐냐면 한국어로 보게 되면 자음이고 운모를 보게 되면은 모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전체에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한어 병음이라고 해요. 그냥 병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병음을 꼭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한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표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조라는 거예요. 성조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어 각 글자마다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조라고 해요. 이 성조는 4가지가 있어요.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이 있고 때로는 경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 나지 않는, 높낮이가 소리 안 나는 것을 경성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중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이 부분은 제2과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자를 읽기 위해서는 이 병음이 꼭 필요하고 이 병음에 성조가 같이 있는 거죠. 높낮이가 같이 어울려져 우리가 이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2과에서 다룰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볼게요. 이어서 4번째로 볼게요. 4번째는 중국어는 고리버이다. 그리고 어순을 볼게요. 고리버 너무 전문적인 용어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중국어를 배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예문에 보면 나는 밥을 먹는다. 나 빼고 는, 을, 는다.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이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어는 어떠냐면은 여기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워, 이 단어는 나라는 뜻이고 치 하면은 먹다라는 뜻이에요. 판 하면은 밥이에요. 그쵸?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꿔볼게요. 워, 나 할 때 나 맞죠? 판 하면은 밥 맞죠? 치 하면 먹다. 워, 판, 치 하면은 나 밥 먹다예요. 여기에서는 조사가 없어요. 여기 도와주는 역할. 는, 을. 중국어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장에 맞춰서 그냥 나 밥을 먹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워, 치판이라고 순서를 바꿔놨어요. 말이 될 수 있게끔 이 단어들을 배열하는 게 어순이거든요. 한국어 어순은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중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我吃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나는 해서 는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은 뜻이 뭐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중국어의 이 고리버는 조사가 필요 없고 그 단어만 어순에 맞게 잘 배열해주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고리버는 단어 형태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에 조사, 는, 을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의미 전달을 다하여서 말하는 것을 고리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중국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았습니다. 제2과에서는 내 친구 중국어의 성조와 발음을 소개할게요. 제2과에서 만나요. 여러분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주간